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발표 구성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이제 저희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수집,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모델링 및 심대 예측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봤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시연을 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 축구 팬만 해도 약 16억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축구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축구라는 스포츠를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해서 이제 승패 예측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직관적인 그런 승패 예측이 좀 많이 활발히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펠레 저주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축구 황제 이제 펠레라는 분이 이제 축구에 대한 이제 승패 예측을 이제 했는데 번번이 틀려서 펠레 저주라는 말이 또 생기기도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축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어가 놀랍게도 이제 예측을 했는데 100%에 가깝게 이제 맞춰서 좀 화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만큼 이제 축구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해박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축구라는 스포츠를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축구라는 스포츠를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작년 브라질 월드컵 때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해서 승패 예측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정확도도 꽤 높았고 좀 단순히 직관적인 그런 예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줌으로써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많은 축구 경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 밤에 시원한 맥주와 함께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경기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요. 2014-2015 시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총 20개 팀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총 380경기가 있는데 이제 앞선 그 300경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 뒤에 있는 50경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MySQL이라는 툴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R과 연동을 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구축하고 수집하는 과정부터 찬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7가지 테이블을 구성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5가지 테이블을 사용을 했고 중점적으로 보실 테이블은 이 4가지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맨 끝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게임 리졸트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해당 경기의 결과를 나타내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에 속한 변수로는 홈팀, 어웨이팀, 그리고 이제 경기 결과, 승리 또는 무승부 또는 패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부가적으로 날씨나 관중수 같은 이제 변수들도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게임 팀 스탯인데요. 해당 경기에 그 다음에 그 이제 홈팀이랑 어웨이팀이 나눠져 있는데 그 이제 각각의 팀의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팀의 뭐 득점, 실점, 그 다음 패스 성공률, 그 다음 점유율, 그 다음 유효 슈팅수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이제 게임 플레이어 스탯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팀 내에서도 이제 각각의 선수마다 이런 나타낸 스탯인데요. 각각의 선수들의 스탯을 나타낸 테이블인데요. 이제 각각 선수마다 이제 뭐 패스 성공률이라든지 패스 횟수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각각 선수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테이블은 이제 플레이어 스탯이라는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등록이 되어 있는 선수들의 그런 고유한 능력치,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를 나타내는 데이터고 이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해서 나중에 분석에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할 때 프리미어리그 공식 사이트와 그 다음에 이제 선수 능력치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 그 다음에 이제 휴스코드닷컴이라는 축구 통계 사이트에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했는데요. 앞선 두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롤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손쉽게 데이터를 수집을 한 반면에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크롤링을 하지 못해서 좀 선수 일일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프로젝트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수집을 이제 거쳐서 분석에 맞는 이제 데이터 셋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각각의 테이블들이 있는데 이 테이블들이 말로 불러와서 분석을, 데이터 전처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크게 이러한 단계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게임에서 그 팀의 스탯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뽑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또 선수들에 해당하는 스탯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공격수랑 미드필더, 수비수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렇게 변수들을 뽑아냈는데요. 이제 그 경기 팀 스탯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경기 안에서 선수들이 또 포지션별로 요구되는 그런 스탯이, 또 중요한 스탯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수 능력치의 데이터를 뽑아냈어요. 마찬가지로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그런 그 능력치 데이터 변수를 뽑아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있는 게임 팀 스탯이랑 플레이어의 스탯은 이제 과거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이제 기반을 한 데이터들인데, 이제 선수 능력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에 따라서 조합을 해볼 수 있는 점에서 좀 그 해당 경기에서 얼만큼 그런 좀 현재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넣었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게임 팀 스탯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에서 이제 뭐 페널티킥이나 블락, 그다음에 뭐 걷어내기, 오프사이드, 핸드볼, 그다음에 옐로 카드나 레드 카드 같은 데이터 분포가 완전히 쏠려 있거나 일반적인 경우로서 잘 발생이 되지가 않고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을 일단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득점이나 실점, 어시스트 같이 거의 승패 자체를 나타내는 이제 변수들도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널티킥이랑 핸드볼, 그 다음에 레드카드, 그 다음에 클리어런스, 걷어내기를 뜻하는데 거의 데이터가 거의 몰려 있어요. 0이나 1 이런 식으로 약간 잘 발생하지 않는 그런 변수들이어서 이 변수들을 이제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락, 그 다음에 옐로 카드, 그 다음 오프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일단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 플레이어 스탯 테이블에서 변수를 뽑아내는데요. 각 플레이어들의 이제 경기당 스탯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이렇게 포지션별로 묶어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뽑아낸 결과 이제 그 경기 그 팀에 속한 수비수들의 패스 횟수, 수비수들의 패스 성공률, 공격수들의 패스, 공격수들의 슈팅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포지션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변수들을 뽑아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변수들을 이제 그 데이터 셋에 합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플레이어 스탯 테이블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 능력치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이제 그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의 그런 능력치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 스탯과 이제 게임 플레이어 스탯과 플레이어 스탯을 그런 선수명으로 매칭을 해서 조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게임이 있고 게임에서 출전한 이제 두 팀이 있는데 그 한 팀, 각 팀에도 출전한 그 선수가 이제 선발 출전 선수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해당 경기에서 그런 올린 스탯, 뭐 패스 횟수나 패스 성공률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옆에 플레이어 스탯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선수의 고유한 능력치를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유한 그 선수의 능력치를 고려를 할 때도 수비수랑 미드필더, 그다음에 공격수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헤딩 정확도, 드리블 정확도, 그다음에 스피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세분화된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각각의 테크닉, 그다음에 스피드, 피지컬, 그다음에 저항력이라고 이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변수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뭐 수비수의 테크닉, 수비수의 스피드, 수비수의 피지컬, 미드필더의 스피드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쭉쭉 뽑아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 셋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셋을 가지고 예측 모델링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분석 기법으로는 이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랑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사용을 했어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뽑힌 변수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공격수의 저항력, 그 다음에 수비수의 스피드, 미드필더들의 테크닉,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그 게임 팀 레이팅스라고 그 해당 경기에서 팀의 전체적인 평점을 나타내요. 팀 평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경기 결과에 좀 어느 정도 결과에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그 팀의 경기력을 좀 어느 정도 주관적인 경기력을 좀 전체적으로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가장 좀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해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수의 저항력이라는 이제 변수가 좀 중요한 변수로서 이제 뽑혔고요. 그 다음에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수비수의 스피드가 이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테크닉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팀의 평점 같은 경우에 확연하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0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패배한 팀들이고 1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무승부에 속하는 팀들이고 그 맨 오른쪽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긴 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해서 각각의 확률들이 나왔는데요. 여기 0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는 경우고요. 1이 무승부, 3이 이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경기에 첫 번째 팀, 홈팀이 되겠죠. 홈팀이랑 어웨이 팀이 있는데요. 홈팀이 질 확률이랑 그 다음에 어웨이 팀이 이길 확률은 결과적으로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평균을 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각각의 경기에 대한 그런 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홈팀이 질 확률, 그 다음에 무승부 확률, 그 다음에 홈팀이 이길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뽑아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 그리고 이제 각각의 홈팀이 질 확률, 무승부, 그다음 홈팀이 이길 확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승부가 가장 확률이 높게 나왔으면은 무승부라고 무승부일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네모친 게임 아웃컴에 해당하는 것이 실제 경기 결과고 맨 끝에 있는 부분이 저희가 예측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00경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건 이제 경기 결과도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든 상태인데 그 300경기에 대해서는 이제 90.3% 정도 적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후에 경기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301번째 경기부터 350번째 경기까지 50개의 경기를 예측을 했는데요. 예측을 할 때 데이터를 구성을 할 때 이제 팀 1이랑 팀 2가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예측을 하게 되니까 그 팀이 이때까지 보여준 평균적인 300경기 동안 보여준 게임의 평균적인 게임 팀 스탯, 그 다음에 평균적인 그런 게임 각각 선수들의 스탯을 이렇게 변수로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경기에 출전 선수 혹은 이제 출전이 예상되는 선수들의 이제 보유한 능력치 변수들도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분석을 예측을 했는데요. 50경기 예측을 해봤는데 이제 52% 정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총 50경기 중에서 26경기에 대한 이제 결과를
저희가 맞췄는데요. 아무래도 축구라는 스포츠가 좀 데이터로는 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그런 점을 되게 뼈저리게 한번 느끼게 되었고, 여기서는 좀 만족을 할 수가 없어서 랜덤 포레스트라는 기법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마찬가지로 경기 결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예측한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 300경기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을 했을 때는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할 때는 99.3%, 300경기 중에서 이제 2가지 경우만 틀리고 이제 다 적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성된 모델을 가지고 또 마찬가지 아까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말씀드린 방법과 마찬가지로 그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요. 총 50경기 중에서 4경기 더 맞췄어요. 50경기 중에서 이제 30경기를 맞춰서 60%의 그런 확률로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리, 무승부, 패배가 있으면은 무승부에 대한 확률이 되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다 고루고루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예측력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제 선형 결합들을 이용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수식을 통해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좀 서로 비등비등하거나 약간 중위권의 팀들은 좀 무승부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그 후에 이제 어플을 이제 구현을 할 때는 좀 구현의 용이성 때문에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활용한 모델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했고요. 진행하면서 되게 한계점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요. 네, 축구 경기의 일단 불확실성이죠. 데이터만으로는 일단 그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뛰면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계속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정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집한 데이터만 가지고 학부생 입장으로서 그 수집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기에는 조금 완벽하게 다 분석을 해내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고 전술이나 선수들의 컨디션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런 경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되지가 않아서 약간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한계점을 이제 극명하게 나타내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레스터 시티라는 팀이에요. 저희가 데이터를 2기간부터 2기간까지 이제 수집을 했어요. 총 300경기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수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에 해당하는 것이 졌다는 뜻인데요. 이때까지는 거의 다 졌죠. 다 빨간색이죠, 거의. 근데 저희가 예측을 딱 시작하자마자 지금 팀이 다른 팀이 돼버렸습니다. 이름만 같지 다른 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레스터 시티가 좀 예전처럼만 해줬으면은 제 예측력이 어느 정도 높지 않았을까라고 약간 좀 아쉬운 감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약간 축구라는 스포츠를 예측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스포츠 경기를 예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대로 뭐 돼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건 아니고, 좀 그 경기를 관람하는데 좀 흥미 요소로서 좀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예측 모델을 가지고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시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전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저기
보시면은 이제 패드로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선수들을 조합을 통해서 경기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또 조합을 선수를 어떤 선발 명단에 어떤 선수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예측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해보면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플리케이션 이제 방금 배경 화면이었고요. 이렇게 처음 들어가면은 이제 각각의 홈팀이랑 어웨이 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명문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의 대결을 예측을 해봤어요. 그 홈팀, 어웨이팀 선택을 해서 이제 각각의 그 선발 선수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공격 이제 골키퍼랑 그다음에 뭐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이렇게 각각의 포지션당 꼭 한 명씩은 들어가야 이제 예측 모델이 계산되게 돼 있고요. 이렇게 각각 그 경기에 출전한 선수의 포지션도 이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각각 11명씩 꼭 맞춰줘야 되고요. 네, 이렇게 선수 선택을 맞춰서 홈팀과 어웨이팀의 출전 선수가 쭉 나오게 되고요.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선수 조합을 지금 약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일단 보시면 어웨이 팀이 이긴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가 이긴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결과를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측은 예측일 뿐인 것 같고요. 경기를 즐기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